자,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그 상속세 30% 인하 소식.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로 떨어뜨리겠다라는 건데, 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떤 근거로 이걸 추진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 근거가 이번에도 이제 그 사이비 종교인인 천공에서 출발을 했다, 이런 충격적인 의혹이 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혹의 출발점을 찾아서 2021년 4월 30일자 이제 천공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법시대 유튜브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제가 좀 봤어요. 자, 근데 천공이 여기서 상속세에 대한 제목으로 내걸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합니다. 상속세가 60%가 되면 안 된다. 국가에서 넘겨받는 것은 30% 밑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3대 7의 법칙으로 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플랜을 짜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그걸 상속세로 이제 뺏기게 되면 이거 사회에 공헌한 것도 아니고 살기 싫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외국으로 도망을 가든지 범죄자가 되던지 이런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았더라고요. 이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는 것도 황당하고, 국민들 무너진 민생에 지금 다들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알뜰히 부자 생각만 하고 있는 천공의 헛소리를 보면서 참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천공의 의지에 따른 것인지 최근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서 터뜨린 것이 뭡니까? 30%로 떨어뜨리자 이거 아니에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되고, 이를 위해서 현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로 낮춰야 된다, 이거를 밝히고 나서 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인 17일에는 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소리를 하죠. 상속세가 또 상당히 높은 수준이니까 근본적인 개편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30% 최고 세율 인하에 대해서 힘을 보태는 메시지를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야, 이거 좀 내놓는 메시지들의 핵심은 이겁니다. 상속세 지금 최고 세율이 50%인데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높다 이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지금 정부 여당에서 내놓고 있는 이 근거 자체가 거짓말이죠.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이 우리나라가 지금 보게 되면은 현행 상속세율은 1억 원 이하가 10%고요. 1억에서 5억 이하가 이제 20%, 5억에서 10억 이하가 30%고요. 10억에서 20억 이하가 40%, 그리고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해서 5단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6명의 정말 이 극소수에 이르는, 정말 따지면 소위 슈퍼 부자에 속하는 이 26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실효세율은 28.9%입니다. 게다가 2013년부터 해서 2022년 전체 상속세의 무려 85.4%를 차지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100억 원 이상대의 상속자들 348명의 납부를 통해서 이뤄진 거예요. 그리고 2022년 당시에 상속재산 500억 원을 넘는 정말 초슈퍼 부자, 이들로 한정을 지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26명, 앞서 말씀드렸던 26명, 그러니까 전체 약 0.16%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낸 것이 전체의 77.3%에 이릅니다. 이러니까 최고 세율을 30%로 낮추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이 소수의 슈퍼 부자들만의 감세 목적이 있다, 이것이 너무나 명백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각종 비과세 부분이라든가 또는 공제제도를 통해서 전체 상속세 신고 인원 중에 과세 인원 비율은 고작 4.5%에 해당하기 때문에 슈퍼 부자들을 제외한 실효세율이 OECD 평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과도하다, 이 주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짓 주장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감세만을 위한, 이거 그냥 핑계거리죠. 허위나 일조 정보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지금 작년 56조 4천억 원가량의 어떤 역대급 세수 부족에 허덕였는데, 아니어도 지금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역시나 또 최악의 세수 부족이 예견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족한 세수분을 어떻게 채울까? 이런 건 생각하지 못할 망정, 뭐 건전재정이 뭐 이런 거 들밀고 있는데 건전재정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쓸 때 써야 되는데 그건 안 쓰고 엄한 데서 지금 이렇게 풀어헤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죠. 도대체 이 정부에서 세금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이해도 못하겠고, 예산정책 전문가는 또 어디로 갔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고, 그저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속인 천공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어떤 국정 운영 과정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는 천공의 주장이 아니면 이 윤석열의 머릿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고집스럽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윤석열이 뭐 전문가냐고요. 뭐 방구석 전문가 정도겠죠. 내 말이 답이다. 진짜 전문가는 따로 있는데 본인이 전문가라는 착각 속에서 내놓는 이야기들을 국정에 어떻게든 반영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에서 이런 불상사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국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또 부자 감세만 하겠다라는 정말 이 제정신 아닌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세가 아니라 지금 증세가 논의돼야 되는 상황이죠.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와 같은 이 복합 위기에 직면한 이 한국 사회에서 또다시 퇴행적 조세 정책을 내놓겠다라는 정부의 여당의 모습은 이건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절규하는 국민의 고통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수준의 모습인가 봅니다. 그게 아니고서 납득하기 어렵죠. 심지어 조세 개편은 국민 여론을 이게 우선적으로 수렴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공청회 한 번이라도 열었습니까? 안 했잖아요. 무엇보다 이를 무속인 결정에 따르고 있다라는 의혹까지 해서 막장도 이런 막장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나라꼴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어디 조세정책은 정부와 여당이 나 마음 먹었어 라고 하면 막 돼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국회 밖에서 전전하면서 국회 정상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국힘이 도대체 어떻게 조세정책을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이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야의 합의안이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지금 이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 위헌적 거부권 남용을 하고 있는 대통령까지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이 세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거냐고요. 이건 뭐 그냥 대놓고 쇼만 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또 쇼만 하다 보면 국민들이 또 속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모양이고 평소에 얼마나 자신들이 우월적 존재고 국민들은 무지렁일 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런 쇼를 하겠습니까? 저들의 사상의 기반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무지렁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정말 막무가내식 무지막지한 쇼를 강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글러 먹은 거죠. 아니면 뭐 그런 걸까요? 곧 내어줄 정권이니까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갖는다. 그래서 파국에 이르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